예, 애플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기차 시장 얘기 해보도록 하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애플카 보도를 보고 속으로 소장님이 참 흥미로워하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애플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한 배경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애플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예. 2014년도에 처음에 이제 그 팀 쿡 지금 CEO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작을 처음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드에서 그쪽에서 그 스티브 자데스키라는 분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6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발전이 안 됐으니까 예. 하다가 안 돼가지고 2년 만에 이분이 갑자기 2016년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나 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다시 자율주행차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쪽을 또 연구를 또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테슬라에서 또 이제 또 다른 기술자 한번 또 부사장급 한번 데려와가지고 하다가 이분 또 나가고. 네. 아무튼 이 우여곡절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원래 라이터에서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우리 LG전자하고 뭐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뭐 이제 뭐 합자법인 네.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뭐 나온 거 봤을 때는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한 2024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대충 이제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일반인들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갸우뚱했던 게 첫 번째가 예. 정말 애플이 그러면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네. 하나랑 2024년 너무 촉박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도 SNS상에서 할 수 있다 없다로 투표를 엄청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 기술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합작해가지고 뭘 만들든지 하는 거는 어쩌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기사들을 좀 찾아봤을 때 애플이 뭐 중국 업체들을 주로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BYD 같은 뭐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만드는 게 있으면은 그쪽 것들도 해가지고서 배지 엔지니어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율주행 기술 합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아이폰 12부터 해가지고 아이패드 새로 나온 것도 지금 라이더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자율주행 할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배치 엔지니어링을 할 수든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그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기 해가지고 하나의 합작 기업을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들을 애플이 납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애플카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거를 일단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술력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현재 원탑이라 불리는 테슬라를 보면은 전기차가 두 가지 부분으로 딱 갈라지는데 첫째 뭐냐면 구동, 그다음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전기차가 되는 것들은 애플카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2024년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가는 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네. 기업이 하는 거니까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익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또 하나 좀 눈여겨봤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애플카를 내놓는데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 애플카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노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이 모노셀 얘기 나오니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거 최대 전압 너무 낮아서 안 될 텐데 라고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모노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셀하고 그다음에 모듈하고 그다음에 팩하고 그다음 모듈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노셀은 뭐냐면은 일단은 팩 단계를 없애고 그냥 셀만 가지고서는 하나의 모듈을 형성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셀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게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자면 전압이 그 셀 하나만 가지고서는 전압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걸 가지고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모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전압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전압을 끌어올려가지고 충분히 그 모터가 어느 정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팩하고 모듈인데 예. 이게 모노셀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용량 자체를 키워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 또 다른 그 변압기 쉽게 해서 고전압으로 갑자기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아가지고 뽑아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는 건데 그럼 모노셀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은 용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압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예. 혹시 그 안정성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저는 이 부분에서 갸우뚱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배터리라든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당시에 그거를 봤을 때 그 가장 걸리는 부분이 모노셀보다는 사실은 이 그 인산철을 왜 쓰지라는 거였던 거죠. 아, 그 리튬 인산철 도입 방안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모노셀이라는 거는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그 전기 회로 같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변압기나 해서 전압을 땡겨 올리면 어떻게 뭐 맞출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러겠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는 뭐 그래서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좋아. 근데 왜 인산철이지? 그러면은 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가. 일단 요거를, 왜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를 일단 비교를 한 표가 있는데 요걸 한번 우선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리튬 인산철이 리튬 이 폴리머 정확히 이온 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개발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니켈 카드뮴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쓰는 납축 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너무 충방전을 너무 한 500번, 1000번 하기 전에 거의 다 이제 폐처리가 된단 말이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리튬 이온하고 리튬 인산철을 같이 개발했었는데 이 리튬 이온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가볍게 해가지고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으니까 같은 용량이면은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은 한정돼 있는 이런 전기차에다 리튬 인산철을 쓰면은 이거는 사실은 차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다 싸다시피 해야 그 정도 용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냥 밑에다만 깔아서는 도저히 그 전압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더 커지든가 아니면 차체가 어느 정도는 배터리 가지고선 차체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조금 양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대신에 열 안정성이라든가 무게가 이제 그 다음에 폭발 가능성은 낮아서 안전하긴 한데 안전한 대신에 또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그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는 더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럼 차체를 다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써야 될 텐데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노셀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모노셀 진짜 가능해? 그러면 셀을 여러 개 그냥 이어 붙이려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열은 어떻게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리튬 인산철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전압이나 최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차를 다 두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참 이거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소재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 한정적이라 이렇게 시나리오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도 어떻게 애플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기능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애플이 OS 부문에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뭔가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산업군이 다른 거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산업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일단은 전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동력, 파워 디스트리뷰션 그래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쪽이고 전자는 일단은 자율주행 같이 해가지고 정밀한 그 전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센서를 가지고서 제어를 하는 쪽을 위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는 굉장히 첨단이에요, 사실은. 진짜 첨단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애플은 사실 지금까지 전자 제품군을 가지고 즉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만드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 점은 분명히 강점이 있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구동계죠. 이제 보통 발전기를 이제 다이나모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모터도 이제 다이나모의 일종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 사실
모양은 똑같고 전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전기를 써서 돌아가냐의 차이거니까 네. 이 다이나모에 대한 이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되게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어떤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모터를 가지고서는 하면서 만약에 서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애플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예요. 예. 첫째 그러니까 이 다이나모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냐가 첫째 걸리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배터리에 대한 건데 지금 리튬 인산철을 가지고서 이 무게를 줄이면서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것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가격은 좀 싸거든요. 네. 일단 리튬 이온에 비해서 물론 이제 지금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긴 하는데 이 리튬 인산철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대용량으로 만들었을 때에 약간은 안정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쓰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리튬 인산철은 요즘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규모로 발주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중국제를 많이 들여서 쓰겠다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애플카 수혜를 중국 업체들이 받아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그 자본과 기술 지원을 이제 중국에서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애플의 관행이 어땠느냐면 팍스콘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 그다음에 중요한 뭐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나 다른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받아오고 했었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크게 많이 대량 생산하는데 원가 절감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YD라든가 이런 중국 자동차들 중에서 전기차 플랫폼 혹은 이니셔티브를 구성했던 한 20개 정도 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럼 걔네들하고 연동계를 해가지고 뭔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했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볼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IT 기기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산업군은 자동차고 예. 때문에 자동차 구동계를 얼마나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애플의 또 다른 숙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2024년 전까지 애플과 관련된 M&A 소식도 좀 연이어 들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그 시간 맞추려면 독자 기술 R&D가 아니라 그냥 M&A를 해가지고 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맞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애플은 굉장히 많은 현금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서 M&A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소식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1, 2년 사이에 참 많이 이야기들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애플도 관심 있어 하고 저희가 앞에서 취재기자와 LG전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기차 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네. 커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IT 업체들이 막 뛰어드니까 다시 한번 좀 느낌은 새로운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상용화해서 이제 양산의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는 일단 원탑은 일단 테슬라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경쟁을 들어가서 우선은 다이나모를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구동계를 우선 전기로 통일시켜가지고 나오는 전기차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자율주행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애플이라든가 다른 테슬라의 경쟁차들 같이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같이 붙여서 나온 차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스커라든가 리비안 같은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사로 나와 있는데 피스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폴로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 이제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25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UV를 2022년까지 내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예. 실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리비안인데 리비안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픽업 트럭이라든가 모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상용 전기차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용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 픽업 트럭
하고 이제 미국은 특히 픽업 트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을 전기로 이제 가는 걸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2030년대까지 해가지고서는 리비안 밴 그래서 이제 상용 트럭을 10만 대를 선발주를 해놨어요. 그리고서는 그만큼 돈을 지금 넣어놨는데 실제 포드하고 아마존하고 이 두 회사가 리비안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포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인수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성장한 그런 이거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성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 IT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로의 어떤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디를 꼽으십니까? 일단 한 2주 전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튬 관련주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데 전기차가 그 구동계 쪽, 즉 다이나모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전기로만 가는 차하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하고 이 두 개가 지금 수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구동계로 봤을 때는 우선 리튬에 관련된 것, 즉 알베마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리튬 아메리카 혹은 이제 지난번에 깐펑 같은 이런 주들이 예. 이제 움직일 거니까 해외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들을 보시고 혹은 리튬 관련 주들을 보시는 게 좋고 예. 그다음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나 블랙베리 그다음에 인텔, 퀄컴 이런 자율주행 칩 관련 주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퀄컴 쪽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 관련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보면은 aptive라든가 Ambarella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미국 회사들이니까 요 주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로 지금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NXP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회사들을 또 보시면은 여기들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앞에서 이제 LG전자와 마그나 협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애플이 향후에 애플카를 마그나에 맡길 수 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애플과 LG도 협업을 해왔었고 LG와 마그나가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삼자연대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좀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LG 같은 경우 그룹에서 LG화학이 일단 2차 전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관련된 표준을 누가 잡느냐. 우선 첫째 그 이슈가 되거든요. 이미 배터리는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자신들의 자체 그 배터리 규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납품하거나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럼 2차 전지 업체들은 이거를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이온 전지는 안정성이 일단 인산철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테슬라 데이에 나왔던 이 배터리 규격이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불이 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도 좀 이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그 이런 애플 전기차라든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업을 한 데 있어 가지고서 과연 국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쪽을 더 하느냐, 우리나라 쪽을 더 하냐,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하느냐, 이것들을 보는 것들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까지 애플이 굉장히 수익 위주로 실현해 왔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하고 오히려 붙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CATL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인산철 배터리 업체들이 일단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여기서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결국은 터닝해가지고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예. 후기가 되면은 결국 이제 한국 업체들에 다시 또 오겠죠. 그러겠네요. 네. 예. 역시 애플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아갈 것인가 좀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정도로 저희가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